혹시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혹은 요즘 너무 내가 동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혹은 고민이 너무 많다. 혹은 너무 세상이 두렵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이 책을 꼭 읽어. 안녕하세요. 큐레이션 서점 지금은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고민을 이야기해 본 뒤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은요, 바로 이 고민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거나 일을 시작할 때 용기를 내고 싶고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갖추고 이럴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너무 좋은, 그리고 꼭 필요한 자세이긴 하나 너무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틀이 생겨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자꾸 뭔가 내 탓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하자. 그땐 내가 잘못했지. 내 탓으로 많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로 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틀을, 혹은 제가 저도 모르게 만들었던 생각의 틀을 좀 깨는 역할들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책이죠. 제가 제 생각에 갇혀 있을 때, 혹은 과거를 돌아보고 결론을 잘못 내렸을 때, 그럴 때는 저보다 먼저 살았던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조금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었던 책이 있어서 이분에게도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책입니다. 해세와 정여울이라고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제가 한날 뭔가 심술에 가득 차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몸에 되게 힘을 주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렇게 힘을 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되게 몸도 불편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책을 들고 카페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는데 점점 제 몸에 힘이 풀리고 마음도 정리가 되고 생각도 정리가 되면서 제가 해나가야 될 것들을 조금 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을 주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이야기하시는 분께 이 책을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책은 정여울 작가님의 글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햇세를 사랑한 그녀가 햇세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그리고 살았던 공간들을 보면서 햇세의 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한 그녀의 사색이 가득 담겨있는 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동굴에 빠져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동굴에 빠져 있었을 때 이 책, 해세라는 책을 만나면서 그녀가 어떻게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는지, 그리고 주저앉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지, 그런 느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한 줄기의 빛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빛이 여러 가지 빛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모양의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정여울 작가님은 해세가 그 빛의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담담하게 그녀의 글이 적혀져 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책을 읽으면서 뭔가 마음이 슬펐던 적도 있고요. 뭔가 쓰라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뜻일 텐데요. 이 책을 보면 해세의 동상을 꼭 끌어안아주고 싶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정여울 작가님 혹시나 뵈게 된다면 안아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민, 용기를 필요로 하시는 이 분에게도 저희와 같은 마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마음이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책도 제가 정말 제가 원래 책을 많이 접긴 하나 이 책도 정말 많이 접었거든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주옥 같은 글들이 많고 공감할 수 있는 글들이 많고 저 또한 그 문장을 읽고 굉장히 오래 사색하고 곱씹어 볼 만한 글들이 많아서요. 카페에서 책 읽다가 한번 멈추고 생각을 했다가 커피도 마셨다가 또 생각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막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기의 필요함을 느끼시는 이분에게 딱 맞는 글귀가 있어서 그 글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걷는 길이 문득 외롭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인데요. 막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걸어가라. 인생은 혼자인 건 알지만 가끔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때 혼자 걸어가는 것이 너무도 힘겨워질 때 무언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독행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바로 조직화와 집단화의 위험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도 광야의 벌판에서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헤세는 이렇게 말한다. 용기는 이성을 필요로 하지만 용기 자체가 이성의 산물은 아니라고. 용기는 이성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나는 그 훨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용기를 기르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학과 예술,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 글이 있고 제가 좋은 글이 있으면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고 다시 읽고 약간 소리 내어서 읽어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와닿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용기는 이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는데 용기 자체가 이성의 산물은 아니라는 거죠. 용기는 이성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성으로 나 용기 낼 거야, 나 오늘부터 용기 낼 거야 라고 머리로 암만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용기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따라오잖아요. 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성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우러나와야 용기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헤세는 문학과 예술 그리고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해요. 문학과 예술이 나라는 사람을 더욱더 다양하고 풍요롭게 그리고 풍족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함과 동시에 철학이라는 것이 그 용기를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고민을 하셨던 분께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론을 내린 것이나 반성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를 돌아왔던 일들이 새롭게 내가 살아가는데 철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면 혹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만의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경험을 했었어. 이때 용기가 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혹은 요즘 너무 내가 동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혹은 고민이 너무 많다 혹은 너무 세상이 두렵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용기가 생길 거예요. 저는 오늘도 지금의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